예. 자, 화면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따뜻한 협상. 예, 따뜻한 협상이고요. 저희가 협상을 왜 해야 될까요? 예, 협상을 왜 해야 될까요?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협상을 왜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협상을 하지 않아요. 협상을 회피합니다. 예, 협상을 회피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예,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건강 관리 잘해요. 그 자존감 있는 사람이 건강 관리 잘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건강 관리 더 못해요. 쉽게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예, 쉽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자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을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해요. 관계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협상을 회피하니까요. 관계가 복잡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요. 예, 문제가 더 커지고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예,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 이것이 협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 그것이 협상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실은 자원선용이라는 이 중요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실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 협상이에요. 협상 못하면은요, 결국 혼자 다 뛰어야 돼요. 내 인생은 혼자 뛰는 거, 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팍팍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이제 소개하면요. 예, 저는 잠깐만요. 예,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2007년도에 그 위즈비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최초의 그 스카이프로 하는 온라인 화상 영어를 저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에 청취닷컴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중국에. 저는 중국에 96년도에 들어갔고요. 96년도에 들어갔고, 예, 96년도에 97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예,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회사를 세우고 회사가 잘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교육에 있어서든 뭐 제품 만드는 거에 있어서든 중국이 몇 년을 앞서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화상 영어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도 한국도 한때 화상 영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화상 영어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브랜드를 쌓았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나름대로 화상 영어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중국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갑자기 빨라졌는데 이런 빨라진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거대 자본들이 온라인 세상에 투입돼요.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온라인 화상 영어였어요.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무너졌고요. 가격이 너무나 싸지고 그 다음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막 엄청 유명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마케팅을 엄청나게 돈을 주고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졌었어요. 힘들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학비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1년 학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통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매 달마다 이제 선생님 비용, 고정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안 들어오면 계속해서 쌓여있는 고정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안 들어오고 고정 비용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도입한 것이 그렇다면 온라인 소통, 그 다음에는 컨텐츠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온라인화 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게 뭐예요? 컨텐츠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이 독서라는 이 컨텐츠를
201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중국에. 그 2015년도에 이때부터 제가 대외적인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2015년도에 중국 최대 교과서 출판사에, 영어 교과서 출판사에 어플에 저희가 들어가요. 그리고 루트 에듀케이션 계약하고요. 통시앙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계약하고요. 상해 총판, 그 다음에 신장 총판, 쯔회슈라는 중국 최대 유치원 관리 플랫폼 12만 명, 12만 명이 아니라 12만 유치원이 가입돼 있어요. 3,500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컨텐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는요, 저희 회사가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런칭이 되고 나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수합병 제안이 있어서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채를 다 갚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중국 최대 의사 연수기관과 미국의 브룸필드 대학과 계약을 해서 100여 명의 간호사가 단기로 미국 대학에 연수를 갑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품성으로 인생을 경영하라 세미나 그때부터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이제 2018년에 제가 중국에서 나오기 전에요. 제가 중국에서 나온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나오기 전에 제가 한중 자선미술교류대회 조직위원장을 제가 맡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거의 750명 정도 양쪽에서 참여했는데 사드 이후에 가장 큰 민간 단체 활동이 됐었어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쌓였던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현재 저는 사단법인 희망도서관 가난 나라의 책을 공급해주고요. 독서운동을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꿈이에요. 저는 꿈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선물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과 자원을 공급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을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품성과 좋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리더로 훈련시킨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들을 위해 지금 영어 독서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기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해외 가난한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책을 통해서 꿈을 주는 게, 꿈을 선물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요, 품성 독서라는 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성 독서는 제가 푼손독서 오픈 채팅방과 푼손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이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성과를 제가 4년 동안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4년 동안 성과에 관한 책만 읽고 있어요. 제가 왜 성과에 관한 책만 읽고 있냐면은 협상도 성과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에요. 협상을 못하면 성과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물건을 파는 거, 브랜딩하는 거, 사람들과 자기를 각인시키는 거 다 뭐냐면 다 협상이에요.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과, 협상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협상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내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더라고요. 제가 협상을 회피하니까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위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협상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성과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온 데는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표면적 내면에 뭐가 있어요? 뿌리에 문제가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성공했다가요. 다 떠나요.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저는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의 문제를 저는 품성에 대한 문제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협상도 잘해요. 좋은 사람이요. 결국에는 오래가요. 신뢰를 얻고요. 잘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모금 선배님
저는 이제 누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함께 있으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성공을 정말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오래 가고요. 좋은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해요. 정말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원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공했지? 그 사람 됨됨이 이것들을 품성으로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품성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킬, 이 협상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협상에 필요한 품성이 있어요. 이 스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책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마스터하는 것들이 품성 독서입니다. 예. 자 이제 협상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이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협상, 이 협상 지수, 나는 협상이 몇 점일 것 같아요. 예,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예, 10점 만점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 두 번째, 나는 협상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한다. 세 번째, 나는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경청한다. 네 번째, 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설득의 근거들을 가능한 충분히 준비한다. 다섯 번째, 나는 대화할 때 융통성이 있다. 원래 생각했던 계획도 상대와 대화하면서 충분히 바꿀 여지가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일곱 번째, 나는 현재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다. 여덟 번째, 대화 후에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인 책임 분담을 한다. 아홉 번째, 나는 기꺼이 상대방을 돕기 위해 협상한다. 열 번째,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자, 몇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협상 여러분 한번 점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표정들이 다 이 선량하신 것 같아. 좋은 어떤 품성, 이게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야, 자, 몇 점 한번 적어보세요. 몇 점 한번 말해도 좋고요. 적어도 좋습니다. 예. 예. 말해도 좋고, 예. 몇 점, 예. 좀, 예. 80점. 80점이요. 오, 야, 우리 근데 248번이 잘 안 되네요. 예, 248번이요. 예, 예. 248번. 예. 오, 예. 예, 8점. 예, 너무 좋습니다. 8점. 예, 협상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미영 선배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8점. 8점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협상.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능하면 채팅창에나 여기 한번 남겨주세요. 예. 와, 정소연 선배, 야, 정말 10점이야, 10점. 야, 야, 정말 협상의 대가. 야, 우리 김수정 선배님한테 저희 협상을 이제 배워야 되겠어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원하지 협상을 원하지 않아요. 협상은 잘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네. 이 아이러니란 협상을 하시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협상을 원하지 않아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따가 10가지 협상의 법칙을 쭉 이야기하고요.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토론해 볼 거예요. 사례 하나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협상이 필요해요. 하는 부분을 한번 누구든지 적어보시면은 일단 그 사례로 그거 가지고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이란 무엇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상이 무엇이지? 한번 적어보세요. 협상이란 무엇이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상은 무엇입니까? 협상이 좀 무거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협상은 평등이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협상은 철학이다. 제가 아는 이야기예요. 협상은 철학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씻지 않아요. 태권도 도장을 갔다 왔는데 씻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저한테 이제 호소를 해요. 이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씻게 할 것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태권도 도장을 갔다 왔으면은 땀이 많이 흘렸을 텐데 왜 씻지 않아요? 그랬더니 잘 때까지 씻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 전에 씻는데요. 아들은 자기 전에 씻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뭐예요? 오자마자 오자마자 시죠. 씻기를 원해요. 땀 흘렸으니까.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갔다 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질문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땀 흘려서 반영이 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오자마자 씻어야 돼요? 자기 전에 씻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약간 뻥찌듯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좀 이야기했어요. 철인이라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철학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죽음, 대중, 이 대중이 민주주의 대중이 지배하는 어떤 정치 체제에서 모함이 일어났죠. 그래서 옳은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서 중우 정치, 대중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오류를 하나 발견해요. 어리석은 정치. 대중이 어리석으면 정치도 어리석다는 이것들을 비판하면서 누가 지배해야 된다? 철학자가 지배해야 된다. 철학과 사고라는. 그러면서 이 플라톤 누구한테 철학을 배웠냐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웠어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아요. 뭐를 이야기하죠? 계속 질문해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질문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결국에는 막 요즘 인문학 유행하고 철학 유행하고요. 요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인문학의 본질이 뭐고 철학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철학의 본질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협상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합당한 것이고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녀하고 갈등하는 문제, 부부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정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문제인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셨어요? 왜 싸워야 돼? 왜 이것을 얻어야 돼? 저는 강연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속 질문을 해요. 너 왜 이 자리에 섰어? 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이거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지금 저희 팀들이 지금 5개 팀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제 팀도 이제 막 만들어져 팀장들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일들이 한꺼번에 8개, 5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파트가. 그래가지고 거의 넉다운 될 정도까지 일들이 치여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너 이거 왜 시작했는데? 왜 이거 해야 돼?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열정이 생깁니다. 왜라는 질문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본질적 이유를 찾으면요,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서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협상을 잘하면서도 아까 난 협상을 잘하는데 협상을 회피해요. 협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협상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협상은 철학이다. 예. 예. 그리고 협상은 반향키예요. 예. 협상은 반향키. 그냥 협상은 하나의 삶의 이 협상 하나로요. 내 이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들이 있어요. 결혼도 중요한 협상이죠. 직업도 중요한 협상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할 때인데 인생 2막을 준비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제가 가장 어려운 협상은 누구하고 협상이라고 그랬대요.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자기와의 협상이라고 그랬죠. 인생 2막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협상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뭐 할 건데? 너한테 중요한 게 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너 뭐를 위해서 살 건데?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요.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2막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예. 이 협상은 어떤 협상이냐면요. 플라자 협정입니다. 미국이 한참 1985년대 경제가 잠깐 힘들었어요.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컸어요. 일본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을 때예요. 나홀로 집회라는 그 촬영 장소들 유명한 이 플라자 호텔에서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당치 못해가지고 세계 유명한 5곳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을 불러드립니다.
재무장관들이요. 일방적으로 협정을 맺어요. 이게 플라자 협정입니다. 이 이후로 일본은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다가 갑자기 환율 조정을 해요. 그리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 플라자 협정 때문에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이 일어납니다.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뭐 하나가요? 협상 하나가요. 내 아들과 내 자녀와 협상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내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부한테 마찬가지죠. 협상을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20년 동안 지켰던 가정, 27년 동안 얼마 전에 누구 이혼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이. 27년 동안 지켜왔던 가정이 깨져요. 뭐 때문에? 협상을 회피했기 때문에. 협상은 뭐다? 관용 키라는 거. 누가 협상을 잘할까요? 내 인생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은 협상을 잘해요. 네. 그리고요, 협상은 인생이다. 어느 노숙자를 미안하게 허락도 없이 이렇게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어느 노숙자를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노숙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협상의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협상의 기회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을 때요. 결국에는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협상을 하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말과 똑같죠. 예. 우리가 뭐든지 이 협상이 결국에는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요. 저희 아들하고 올해 여행을 갔습니다. 단둘이서. 속초, 강원도의 양양, 속초 여행을 가면서 둘만의 이제 여행이었으니까요. 같이 저녁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스티븐 잡스라는 영화를. 저희 아들이 이제 패션 디자인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근데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는데요. 협상가 스티브 잡스가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하러 왔는데 상대방 원래 생각했던 투자 그 이상의 베팅을 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눈이 막 돌아가요.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서 베팅하고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협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협상가였어요. 첫 번째 협상이 IBM과 협상이었어요. 그때는 거대한 컴퓨터 회사였죠. 근데 돈 벌지 못했어요. 그는 협상을 밀어붙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예, 협상력이 내 인생의 보미를 결정한다는 거. 저희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 첫 번째 저희가 중국 대기업하고 교육 이 솔루션 공급과 이제 협상을 했어요. 몇 시까지 협상했냐? 새벽 6시까지 협상했습니다. 협상하자. 우리 계약하자 들어와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계약하자는 말은 계약을 논의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약하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국 사람, 중국 사람과 정말 이렇게 협상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의 언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해요. 협상하자는 뭐예요? 계약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약하자는 말은 계약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인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했는데 세상 사장 얼마나 이미 사장이 왔으니까 협상량이 그쪽에 상대방 싸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6시까지 협상을 했어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온 대표가 야 접고 가자. 판 그냥 뒤집었어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셔요.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양쪽 회사사 대표들이 잠자서 협상했다 결국은 접고 왔어요. 그때 그 쓰라린 마음들 보니까 제가 협상을 실패했죠. 이분은 그때 같이 참여했던 본부장님이 썼던 이제 그 추천사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협상에
저와 함께 협상에 성공을 하고 30만 명 글로벌 유저를 확보합니다. 중국을 뛰어넘어서요. 뭐 때문에요? 이게 대전의 회사예요. 중견 회사죠. 교육 회사인데 협상 때문에요. 협상이 뭘 결정해요? 내 삶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 네, 돼요. 반드시 협상을 해야죠. 반드시 협상해야 됩니다. 협상에는 따뜻한 협상과 힘의 협상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종류의 협상도 있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협상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남미의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 이런 분들이 다 이 따뜻한 협상의 이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면 힘의 협상은 누구일까요? 힘의 협상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 중국이죠. 중국을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근데 차가운 협상, 또 어떤 게 차가운 협상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힘의 원리로 협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잔소리. 잔소리는 힘의 원리예요. 그죠? 일방적 당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잔소리. 갑질.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갑질, 잔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힘의 원리로서 움직여지는 힘의 협상인데요. 힘의 협상의 특징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어, 그런데 힘의 협상과 반대는 따뜻한 협상에 뭐가 대두가 될까요? 너가 중심이 됩니다. 차가운 협상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만요. 따뜻한 협상은 상대가 중심이 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라는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너는 나다예요. 너는 나다. 저희 가정이 중국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어요. 돕는 일들을, NGO 사역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빴어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한계가 많았었고요. 그런 저희 가정에서 그 결혼 15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물질이 됐든 아니면 시간이 됐든 많은 외부로 이제 쏟아붓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많은 것들은 투자하지 못했어요.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 가난에 살려고 했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 특별하게 보냈어요.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커피숍을 간다. 1년에 한 번. 커피숍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삶을 보냈었는데 결혼 15주년은 그래도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꽃까지 사가지고 저희 아내와 이제 시간을 이제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이제 보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지친 상태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식사하다 제가 이렇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대고 있었어요. 뒤쪽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오면서 저희 아내가 울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정말 저희 아내한테 의미 있는 그런 결혼기념일 저희 아내 울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가장 신경 썼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 같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측면이 아니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는 불행한 정도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참한 그런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청나게 제가 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제 혹시 믿지 않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다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의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성경.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크기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의 인생의 크기가 이렇다면요. 저희 아내의 인생의 크기도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의 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만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기 와서 쉬어. 여기 와서 누려. 근데 저희 아내의 인생의 크기는 얼마 이 정도 큰 거예요. 여기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갈등이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당신 그래? 보통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너가 중심이라는 게 따뜻한 협상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아까 누가 내려놓음이라는 거 있었는데요. 당신이 옳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면은요. 상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따뜻한 협상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같이 길을 걷는데 저희 아내가 산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희 아내 입에서 나왔던 결혼 15주년이 전환점이 아닙니다. 제가 바뀐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창조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연애하듯이 협상하세요. 따뜻한 협상을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 이해예요. 가치는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영향력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50대 50? 보통 우리 윈윈 이야기해요. 내가 50 줄 때 너도 50 줘. 윈윈은 허상입니다. 어떻게 50, 50이 나는 똑같이 당신이 한 물건을 나눠보세요. 50대 50으로. 절반, 완벽한 절반이 있을까요? 내가 100% 주고요. 상대방이 100% 받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협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00대 100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보통 마케팅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채인류, 최대, 최고, 최초, 최신, 유일. 예. 나는 국내에서 최대의 자원을 협력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최초, 모임의 도서관을 세워주는 최초, 최신. 경영의 선패는요, 어떻게 고객한테 많은 가치, 그들에게 최대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는요, 가치가 가장 크고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 비용보다 이것들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면 이건 성공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도 투자되고 가격도 비싼데 전달되어지는 가치는 적다. 그런 실패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비용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강좌에서 제가 원칙보다는 제가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받은 비용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목표를 갖고 강의를 준비해요. 내가 비용을 받은 것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많은 가치를 주겠다. 우리가 이런 어떤 최상의 가치를 주고자 하는 마음들, 자이리톨 껌 아시잖아요. 마케팅 자이리톨 때문에 한참 자이리톨 껌 때문에 마케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이리톨이라는 그 단어가 차별화되지 못하는데 롯데가 취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5개 광고예요. 충치 발생 감소 기능, 식약청 인정 유일한 껌. 유일한 껌. 식약청 인정. 제가 봤을 때 자이리톨이 들어가면은 식약청에 신청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먼저 했잖아요. 유일하게 받았잖아요. 이 시장을 선점할 겁니다. 최고의 그 가치는 유일하고 최초이고 최신이고 최고 최대는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플러스가 되어자면요. 대처 불가능한 나만, 내가 들어가야, 나 다음이 여기에 서비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경험, 내가 추구했던 삶,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요. 이 채자 사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는 설득해야 되잖아요. 최대 2,000권의 책, 저희가 하이라이트 독서 솔루션을 위해서 했던 것. 교과서 베이스로 된 최초의 영어 독서 솔루션. 가장 큰 업체와 계약. 미국 최고의 주니어 영어 잡지사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체 인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 자체가 고유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도 복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서비스에 있어서는 엄청난 가치를 창조한다는 거. 나다움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 제가 이제 이거는 상해 계약했던 건데요. 결국엔 협상은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저희가 70통, 모두 70통의 메일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70통의 메일이 왔다 갔다. 왜 70통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 아직 신뢰를 못하니까요. 저희는 한국 회사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그 70통이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얼마 걸린 줄 아세요?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 총판 계약은 몇 개월이요? 3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내가 중국 사람을 알고 중국 사람 나를 알고 설득이 쉬워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실패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자녀들과의 그 협상을 실패할까요? 자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왜 협상이 안 될까요? 청소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막내 아들이 사춘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전에 말도 안 통해 저하고 요즘 장난을 쳐요. 제가 무슨 말 하면 이제 터치를 하고 막 따지듯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이 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알아요. 옛날은 몰랐어요. 왜 제가 거칠게 반응하는지.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아빠, 내가 아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이 신호라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해해야죠. 그래야 협상이 되죠. 협상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협상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은요,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이야기입니다. 비싸가 구두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컬러는 $130, 다른 한 컬러는 $250. 어떤 이제 여대생이 $250 구두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협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격이 덜 비싼 구두를 살 것 같은데 비싼 구두는 잘 안 팔리죠? 사실 그렇습니다, 고객님. 혹시 그렇게 되면 비싼 구두는 곧 단종되나요?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매장 직원이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여학생은 거의라는 말을 듣고 과거에 할인 판매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구두를 사고 싶은데 백화점이에요. 한 대 조금 비싸네요. 혹시 제가 매장 측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150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150에 팔아요. 백화점에서도. 저희 아는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자주 이제 점심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가는 식당마다 오늘의 특별 할인이 뭐예요? 물어봐요. 저희는 거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곳마다 다 할인이 있더라고요. 협상 불가능 없습니다. 협상 10가지 법칙이에요. 먼저 친구가 되어라. 호감을 얻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라. 요구에 얽매지 말고 상대방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라. 질문을 통해서 경청하라. 협상자가 무엇을 얻을지 목표를 분명히 하라.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라.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속하라. 후속 진행을 명확히 하라. 친구가 되라. 제가 이거는 다른 사례인데요. 자, 이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대행업체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부른 가격이 140만 원이었어요. 이미 기존의 단골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안 되겠느냐 제가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복잡한데 100만 원이면은 제 마음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일은 하는데 고객이기 때문에 거절 못해서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20만 원이면 제가 기쁘게 일할 것 같네요. 제가 협상이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네, 당했죠. 120만 원이면 기쁘게 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120만 원 협상해서 이분이 정말 협상가예요.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 기쁘게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부탁할 때요. 반드시 이거 해가 아니라 너가 이거 해주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한번 물어봐 아내한테 물어봐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되라. 명령하지 말고요. 윽박지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요. 친구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예,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좋은 협상의 결과를 무엇을 하겠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대단히 유명한 교수죠. 이분의 책 정말 좋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협상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상대방과 점심을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관계죠.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너 말을 듣는 거야. 나는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난 너가 좋기 때문에 너 말을 들을 거예요.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예, 그 다음에 상대가 누군지 정보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준, 일하는 표준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자원을 알아야 되고 시간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정보 파악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파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상대방 욕구를 찾아. 리타드 파이만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과학의 거의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온작포탄 개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해요. 물리학자인데 굉장히 성격이 부끄러운 많이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 가는데 안 가겠대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설득하면 시상식 왜 안 가냐. 최종적으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시상식 안 가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올 거다. 왜냐하면 당신 유일한 시상식 참석하지 않은 노벨상 당첨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요. 파이만이 일어나서 시상식에 찾아갑니다. 아내는 뭘 찾아낸 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남편 안에 있는 욕구를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가 40분 다 돼서 이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경청하라. 경청은 상대와 나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예, 사람들이 저희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중국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중국 사람이 중국통이라고 들었을까요? 한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것을 들으면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한 10사람 정도 물어보면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맞다. 상대방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중국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어른 학습, 예, 어른 공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건데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시장에서 잘 깎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비단을 사러 가는데 실험을 해봤대요. 비단 장수한테. 아저씨 저 비단 잘 몰라요. 사장님 저 비단 잘 모르는데 사장님이 가장 좋은 거 골라주세요. 사장님이 고르더래요. 그 두 번째 또 이 가격 협상해야 된다. 아저씨 저 얼마나 어떻게 깎아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창피해 안 당할 정도 아저씨가 알아서 깎아주세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그랬대요. 상대방이 제시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웃으면서 깎아줬대요. 이 가격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세탁소에 물어보죠. 이 가게에 산데 어때요? 그 세탁소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 그곳이 어디냐? 자기도 가겠다 이럴게요. 엄청나게 싸게 좋은 비단을 사준 거죠.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하기 전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까 제가 왜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뒤에 좋은 영향, 협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요.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접근하시고. 저희 가족 독서 모임입니다. 가족 독서 모임인데요. 하나는 청소년,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이 세 명을 데리고 독서 모임을 1년 동안 설득해서 1년 동안 설득해서 진행한 겁니다. 협상 안 될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라. 예. 고민의 깊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요? 해결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매출액 및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 보통 흑백 논리,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 하는데요. 제3의 예, 대안을 제시하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 권위, 전문성, 관습, 내규 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미 협상 전에 90% 끝납니다. 예,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속을 진행을, 후속, 예, 협상은 예, 협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협상 뒤에 후속 과정,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서희의 단판인데요. 서희가 예, 이 소선영이 고려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땅 내놓으라 그래요. 고구려 옛 땅을. 서희가 단판을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에 계승했다는 뜻으로 고려이다. 그래서 평양이 우리의 수도이다. 고구려의 수도. 그렇게 따진다면 거란의 거란을 동쪽을 우리가 침범한 너희가 침범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 거란하고 가까이 지내? 송나라하고만 우리 거란하고 가까이 위치해서 왜 송나라하고만 거래해? 그러면서요. 이 서희가 단판을 짓죠. 너희하고 그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여진이 있어서 못 간다. 여진을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라. 그래가지고요. 협상이 끝냅니다. 이 서희는 뭘 낳은 거죠? 정보를 파악한 거죠. 거란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라 송이었다. 예. 예. 후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협상을 예,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죠. 여진족 때문에 너가 같이 못해. 막고 있어. 여진족 물리쳐 그 땅 우리 줘. 그럼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땅을 얻어냅니다. 협상의 법칙들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됐죠. 자, 예, 시간이 좀 짧아서 세 가지만 마지막 기억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상대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 설득과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면요. 협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 이무금 많으셨습니다. 네, 네. 대통령, 이무금 대통령님이 마무리하세요.